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의 방미가 있었죠.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관련 댓글들을 보면서 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까지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렇게나 싫을까? 진짜 그야말로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먹는 모습도 밉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행동까지 눈에 거슬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매는지부터 시작해서 얘기할 때 거짓말 하느라고 손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어떻게든 폄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대한민국은 아직 식민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잘 수긍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우리가 식민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식민지인가 아닌가를 보는 척도 중에 하나가 누가 보수이고 누가 진보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구한말을 생각해보면 진보, 즉 개혁파라는 것은 외래 문명을 가지고 와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내부를 개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개혁파였단 말이죠. 우리 전통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 이게 보수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든 미국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든 우리보다 잘 사는 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보다 큰 대국인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않겠느냐? 미군이 떠나면 큰일 나, 전쟁이 일어나 이러면서 악착같이 외세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이게 보수란 말이죠. 이러면 이게 식민지 국가인 거예요.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보다 외세의 힘에 의존하고 외세의 정치나 통치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 그들이 정치적인 세력이 돼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걸 우리가 식민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식민지가 꼭 나쁘냐,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식민지를 통해서 많은 발전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아왔다. 이런 주장이 식민지 근대화론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무엇인가는 검색만 하면 누구나 다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이라고 겨우 훈련이 있고 혹서기 훈련이라고 해서 여름에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 여름 훈련 중에 야외에 나갔다가 우연히 우리가 쉬게 된 개천가에서 이 잠자리가 탈피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등이 쭉, 알벌레들이 이렇게 쭉 바위에 붙어 있는데 등이 쭉 갈라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잠자리가 성충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기를 한 겁니다, 서로. 그 번데기 앞에서 누구 번데기가 제일 먼저 날개를 쭉 펴고 잠자리가 돼서 날아갈 것인가를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애들이 바람도 풀어주고 껍질도 잘 안 까지니까 껍질 조금 까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그냥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지켜보는 팀이 있었던 겁니다. 손으로 까주니까 일찍 나왔죠, 바깥에. 근데 이 날개 달린 곤충들은 탈피를 하고 나오면 그 날개를 쭉 피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미리 까준 잠자리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이게 접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쭉 하고 날개를 이렇게 쫙 펴는데 이 펴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외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좀 더 여물어서 나와야 하는데 그 좀 더 여물 시간이 없이 미리 끄집어내놓고 나니까
잠자리긴 한데 날지 못하는 잠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2. 잠자리가 날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움을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날개를 못 피게 되는 거예요. 당시 시대 상황이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서구 한편에서는 막시즘, 공산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시민혁명도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뭔가 정치 제도와 인간 문명에 대한 새로운 커다란 격동이 일어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서구에서만 그렇게 격동이 일어났겠습니까? 동양도 마찬가지로 어떤 격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격동의 시기가 서구가 조금 빨랐던 거죠.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지면서 강제적으로 자기네 문명을 식민지 동양에다가 퍼붓는 거예요. 왕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날개를 펴야 될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지역이 실질적으로 제국주의를 끊어내고 독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상당 지역들이 내분의 내전 휘말렸습니다. 지금도 내전 중인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주 수출 품목이 마약이 되는 나라도 많아요. 남미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마약 이권을 두고 범죄 조직과 국가가 싸움을 하는, 이게 그 나라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국주의가 들어가서 날개를 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외가 36년, 그리고 이전부터니까 사실은 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식민 통치를 해왔고, 해방되고 나서도 결국은 미국이 관여하면서 여전히 그 식민지 상태를 못 벗어나죠. 더군다나 한국전쟁까지 치르면서 남북이 분단되고 나니까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에서 자주성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민지 지역에 비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날개를 쭉 펴고 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체제를 붕괴시키고 일어나려고 하는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저력이 바로 동학입니다. 이 동학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동학을 정말 잘 꾸며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학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 동학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학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듯이 서학, 즉 기독교에 반대한다, 서구 문명에 반대하는 느낌이 커지니까 해방 시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이후 또 식민지 기간 동안 외국물을 먹으면서 공부한 이 먹물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주적이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동학을 아예 지우다시피 합니다. 남원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땐 동학은 동학 농민 난 이렇게 갖고 아주 짧게 배웠던 이야기예요. 그냥 농민들이 우르륵하고 일어났다가 광군에게 진압다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3.1 운동으로 이어지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독립운동가들이고 계몽가들이었던 것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훨씬 크죠. 그러나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은 다 잠깐 반짝했지만 변절자들이 대부분이고, 끝까지 이 3.1운동 정신,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나갔던 건 동학도들입니다. 동학이라는 정신이 우리 민족의 기본 정신이었던 거예요. 인내천이잖아요. 구약 신화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면,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또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신이 있고 신이 만든 인간이 있고 인간은 신에게서 어찌어찌해서 생긴 파생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근데 반면에 우리 신화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단군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 사람들이 내려와서 땅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았다. 그러니까 사실 단군이라고 하는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단군이다. 왜? 당시 여러 가지 구조가, 사회적 구조가 왕정 시대였으니까 왕으로서 하나를 지목하기 위해서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한 거지, 실제로는 환웅을 비롯한 하늘 사람들과 웅녀를 대표로 하는 땅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면서 만들어낸 민족 자체가 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뭐 단군이 여러 명의 왕이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늘과 땅이 어우러져 하나의 민족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단민족인 거죠. 한민족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신의 인형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신과 가족을 이루며 살았다고 하는 이 정신이 내 주체성,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주성이 엄청 강한 거예요. 결국 이 정신이 동학으로 태동된 거죠. 1919년 3.1운동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엮으려는 이유는 윌슨이 노벨상을 받은 것과 관계 있습니다. 국제연맹인가를 만들고 뭐 어쩌고 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로 노벨상을 줬단 말이에요. 윌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민족 주체적인 사건들을 하나 위시해서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표본을 삼아서 뭔가를 떠받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인도 간디의 무저항주의하고 또 한국의 1919년 만세운동이었던 거예요. 만세운동은 윌슨의 자결주의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혁명, 이것도 아무 관계 없어요. 동학 사상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껴 맞추는 거예요. 윌슨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1운동이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어야만 하는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동학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우리가 제국주의의 영향 없이 식민지가 아닌 상태로 이시왕조를 무너뜨리고 민초들의 세상을 만들었다면 지금과는 굉장히 양상이 다른 국가였을 겁니다. 남북이 분단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국이 이렇게 주변 국가들에 치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독립하는 자주성을 갖고 날개를 폈더라면 당연히 우리가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이 살았던 간도 지역이나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은 당연히 우리 영토였겠죠. 한국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것도 남북이 반갈해서 한반도 안쪽에 이게 쑤셔 박혀 있을 게 아니고 거대한 대륙 전체를 통치하는 거대한 나라가 되지 말았으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요즘 들어서 홍산 문명이 굉장히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대륙을 지배했던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후대 문명에게 문명을 전해준 혹은 그보다 더 먼 지역까지 문명을 전해준 선대 문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의 사상이라는 것, 동학이라는 사상이 1919년에 동학은 그 전에 일어난 거죠. 동학혁명. 동학혁명이 일어난 그 시기에 일어난 어떤 그 정신이 아니고 그것이 3.1운동으로 표출된 그 어떤 사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태동을 설명하고 민족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 동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식민사학자들이 주도한 한국 사학계와 식민기간부터 해방까지 끊임없이 외국에 가서 외국 물을 먹고 와서 서구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고 선진 문명인지 알고 있는 이 먹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되어지고 은폐되어지고 짓밟히는 겁니다. 중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 동북아 공정을 통해서 자기네 문명으로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고고학적으로는 황하 문명이 후대 문명이니까. 요하, 홍산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 문명에 비해서 엄청 후대 문명이다 보니까 이걸 자기네 걸 만들지 않으면 중국 문명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와중에 이런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중국 대륙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거죠. 사실 중국 대륙을 자기네들이 전체를 통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박미가 보여주듯이 트럼프의 목적은 노벨 평화상이에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이걸 잘 이용해야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제 남은 건 북한과의 문제에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건데, 그렇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남북이 이번 기회에 정전협정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고 하나된 남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토들을 되찾아 나가면서 문화를 회복하고 운명을 회복해서 아직까지도 채 펴지 못한 날개를 활짝 펴고 세계 역사에서 우뚝 서서 헐헐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되는 날, 그 시발점이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